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양도 302번째 시간인데요. 중급으로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실엉이라는 의미의 가자가 되겠습니다. 실엉이라고 하는 것은 방 한쪽 벽 귀퉁이에 줄로 매달아 내려가지고 양 끝에 널판지나 어떤 이제 여러 개의 그 나뭇가지를 매달아서 선반으로 만든 가설한 선반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줄을 양쪽 끝에 벽 양쪽 끝에 놓고 이렇게 선반을 밑에다가 이렇게 매달거나 또는 나뭇가지를 이렇게 여러 개 엮어 가지고 선반을 만든 가설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현대에는 이 실엉이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실엉가에 해당하는 한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가 하면 책을 꽂을 수 있게 놓은 선반을 얘기하고요. 책꽂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가설하다 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 줄을 느리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통상 전선 또는 전화선 이런 선을 느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담가라고 하는 것은 통상 단가라고 합니다. 단가라고 하는데 그건 사투리고요. 원래가 이제 담가죠. 이게 담요라는 의미입니다. 담요를 위에다가 이렇게 걸쳐놓은 이렇게 막대기 두 개를 놓고 이후에 담요 아니라도 됩니다. 뭐 거적대기라도 되고 또는 외투 이런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사람이 서서 전쟁이나 전투 중에 또는 등산이라든지 또는 화재라든지 이런 재난이 있을 때 사람이 다치면 임시로 꼭 이 나무도 뭐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도 됩니다. 어떤 마대자루 같은 거 이런 거로도 급히 구할 수 있는 걸 구하고 이후에 그 마대자루라든지 이렇게 담요라든지 구할 수 있는 것 정 안 되면은 사람의 외투를 놓고 이후에 환자를 이렇게 눕힐 수 있죠. 해서 이걸 들고 갈 수 있게 한 들것을 얘기하죠. 가교라고 하는 것은 다리 또는 다리를 짓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교라는 것이 좀 추상적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 이것도 일종의 다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 중매 업무를 가교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고가도로라고 하는 것은 원래 다리는 물을 건널 때 용도로 쓰는 거죠. 그런데 도로를 건너는 용의 다리를 얘기합니다. 통상 인터체인지를 만들기 위해서 육상에 설치하는 다리 형태를 고가라고 얘기를 하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 때 정치범 또는 극도의 불량한 죄수를 사용시키는 도구였습니다. T자형, 십자형, X자형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된 게 바로 요 십자형 그 형틀이었죠. 해서 십자가가 기독교의 심볼로 쓰이고 있습니다. 현가
라고 하는 것은 차체가 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하기 위한 일종의 스프링 장치를 얘기합니다. 해서 바퀴가 굴러가다가 지면의 요철 부분과 닿아서 덜커덩거릴 때 그 덜커덩거리는 것이 차체에 직접 전달되지 않게 해서 승차감을 안락하게 만드는 장치죠. 옥상 가옥 할 때 이 가자를 빼고 그냥 옥상옥 이렇게 통상적으로 부릅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러나 그게 이제 원래는 옥상 가옥이죠. 집 상 위에 가 더했다 옥 집을, 집 위에 집을 또 졌다 라는 것이니까 쓸데리 없는 짓을 하고 있다 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총가라고 하는 것은 총을 보관하는 함인데, 통상 우리가 함 그러면 이제 총을 눕혀 놓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총가는 총을 세워 놓는 장치예요. 우리 이제 군복무를 하신 분들은 모두 아시겠죠. 이렇게 총기구 함에 보면 총을 이렇게 세워 놓을 수 있게 하죠. 그리고 이제 방아쇠 당기는 그 권총 손잡이 부분을 이제 쇠막대기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양쪽을 채우죠. 이제 이걸 함부로 빼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이제 여기도 격자 위에 또 문을 달아서 그 문도 또 이중으로 시건을 하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총가 또는 총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총가라고 하는 말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실제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총기구 함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라고 하는 것은 통상 가설 형태, 이 가가 아니고 이제 가자 할 때 그 가설 형태이기 때문에 이 가와 상대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은 이제 지금 현대 그 식으로 보면 붙박이 장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의 자가 되겠는데요. 어조사 의자가 되겠고, 이 뜻은 주로 뭐뭐이다, 이었다, 일 것이다 라는 정도 선에서 쓰고 있는데요. 현대 한국어에서는 사실상 이 의자가 안 쓰입니다. 그래서 그 여의도와 같이 고유명사나 또는 이제 그 극히 예외적으로 쓰는 단어가 이제 있긴 하지만 현대 한국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단어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라고 하는 것은 한강 하류의 섬이죠.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이 들어서 있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육의전이라고 하면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인데, 실제 이제 그 한국의 역사로 볼 때는 어쩌면은 최초의 정식 상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육의전은 난전이 아니고 일종의 로드샵 형태, 시장에서 붙박이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된 그런 시설을 얘기하고요. 지금 현재의 종로 5가 정도 그 위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락자가 되겠는데요.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고, 단어 첫자로 올 때는 당연히 낙자로 읽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해서 이렇게 해서 총 1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의 낙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단어 첫자로 올 때는 락이 아니고 낙자로 읽히는 것을 염두에다 두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통상 두음법칙이라고 하죠. 한글에서. 해서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의 락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허락하다 라고 하는 것은 하겠다고 하는 또는 제안한 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하기로 동의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승낙하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견 또는 하겠다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함께 하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수락하다 라고 하는 것은 제안을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해서 허락하다, 승낙하다, 수락하다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사실상 같은 말로, 뉘앙스의 차이가 약간 있긴 하지만 같은 말로 써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낙성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뜻을 인지하는 것만으로 계약이 완성되는 것, 즉 구두상의 계약. 원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부 이상을 작성을 해서 최소한 당사자가 양쪽에서 한 부씩을 갖는 서류 작업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 낙성계약은 구두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가졌다라는 것만을 인식하는 것으로도 계약이 완료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낙성계약에 들어갈 수 있겠죠. 유언이라고 모두 낙성계약이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변호사를 수반해서 의사를 확정하는 경우도 왕왕 있으니까요. 이 받아들이다라는 락자의 반대말은 원래 불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불락이라는 말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락이라고 해가지고는 잘 알아듣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허라는 약간 조금 돌려서 불허라는 말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중급 편을 이제 진행한 날로서 마지막 단어는 반대 말에 해당하는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